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복습 영상 건조기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배울 기후는 이제 건조기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조기후는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코드명을 B라고 씁니다. 대문자 B라고 쓰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건조기후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분명 건조기후라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건조기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조기후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입니다. 우리 이 기후를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무수목 기후라고 부른다. 즉 나무가 자랄 수 없다. 이걸 한자어로 이제 무수목 기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무수목 기후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건조 기후의 기준은 우리 앞에서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연 강수량이 몇 미리 미만이면 500ml다. 강수량 500ml 미만이다. 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두 개가 좀 가장 중요해요. 건조 기후하면 첫 번째,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연 강수량과 연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크다? 연 증발량이 훨씬 더 큰 지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한번 보시면 이제 위도대별로 연 강수량과 연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요. 여러분들 지금 남북이 보시면 한 30도대 북해기선 위에 보시면 요런 구간, 남해 기선을 중심으로 요런 지금 짙은 선생님 빗금친 구간이 있습니다. 요 구간들이 과연 무엇이냐면 요 두 구간이 바로 연 강수량과 연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큰 구간이다? 연 증발량이 훨씬 더 큰 구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연 강수량과 연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연 증발량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사막기후,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기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사막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막 기후고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연 BW. 이때부터 좀 특이하게 이제 두 번째도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 W를 씁니다. 그래서 BW라고 이제 코드명을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막 기후는 도대체 무엇이나 연 강수량이 250ml 미만일 경우입니다. 연 강수량이 250ml 미만일 경우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막기후 BW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원인과 분포 위치가 크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열대 고압대 지역, 두 번째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 세 번째가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타골풍의 바람 그늘 지역, 요렇게 네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 네 군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막의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요것이 바로 연결이 된 게 사막의 형성 원인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막의 형성 원인 네 가지 꼭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지역이에요. 아열대 고압대 지역은 연중 하강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서는 무엇? 연중 1년 내도록 하강 기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북이 20에서 30도 일대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호주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레이트 빅토리아 산맥이 아니고 사막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위치는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우리 알아봤다시피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바다와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 지역입니다. 하면 무엇이냐? 대륙 내부 쪽은 어떠냐면요. 상대적으로
습한 지역은 바다와 가까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습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왜냐하면 바다로부터 충분한 수증기를 공급받기가 쉬운 위치라는 거죠. 하지만 대륙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비의 원료가 되는 수분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수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대륙 해안에서 대륙 내부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점차적으로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대륙 내부는 비가 내리기 힘든 환경이 되고, 그래서 사막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공급받기 어려워서 사막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말을 좀 바꿀 수 있겠죠? 바다와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 지역,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와 떨어진 정도인 격해도가 큰 지역이라고 우리 바꿀 수가 있겠죠. 격해도가 큰 지역에서는 당연히 수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막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세 번째 케이스는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 연안 지역입니다.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 연안 지역. 자, 중위도 지역, 대륙 서안, 그리고 무엇이 흐르는? 한류가 흐르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가 하강 기류의 형성을 막아라는데, 여기 하강이 아니고 상승이에요, 얘들아. 상승 기류의 형성을 막아 사막이 형성이 된다. 무엇이냐면 한류가 흐르는 바다는 차갑단 말이에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계속 가라앉으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떠오르는 성질이었죠. 저기압 지역이 돼야 된다. 그렇죠. 공기가 떠올라면 비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는데, 이 지역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자꾸 공기가 하강해서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사막이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타골풍의 바람 그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특히 편서풍의 이 타골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편서풍을 의미합니다. 중위도 지역에서 이러한 편서풍의 바람 그늘 지역에서 우리 사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와서 사막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온대 기후를 좀 살펴보면 편서풍이 불어오는 지역에서는 중위도 대륙 서안에서 중위도의 바람바지 사면에서는, 거대한 산맥 바람바지 사면에서는 편서풍을 맞기 때문에 이 편서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이 내리죠? 그렇죠. 강수가 내리죠. 많은 강수가 내리지만 이 편서풍이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공기로 바뀐다? 바로 건조한 공기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날씨가 굉장히 맑은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와서 사막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대표적인 것들이 요 사막 유형을 이제 선생님이 지도로 표시를 한 건데, 우리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바다와 멀리 떨어진 지역. 요게 격해도가 큰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 내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대륙 내부에 있는 지역. 여기가 대표적으로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것들이 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표시된 사막 중에서 요게 고비 사막, 오른쪽에 있는 게 고비 사막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렇게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되어 있는 게 아열대 고압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 아열대 고압대 있는 사막을 우리 사하라 사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호주에 있는 것을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라고 호주에선 불러요. 호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건조한 사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위도 대륙서의 한류 연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막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여기를 남아메리카에 있는 요 사막을 우리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불러요. 차가운 페루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과 아프리카 남부의 대륙선에 있는 요 사막을 우리 나미브 사막이라고 불러요. 얘는 차가운 벵겔라 해류의 영향을 받아요. 벵겔라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형성된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타골풍의 어떤 지역이다. 바람 그늘 지역에서 생기는 사막. 대표적인 게 남아메리카에 있는 파타고니아 사막이에요. 이 파타고니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거든요. 근데 편서풍 지대야. 그래서 이쪽은 바람바지 사면이라서 매우 비가 많이 오지만 파타고니아 산맥으로는 건조한 이 수변한 공기가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수변한 공기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공기, 그러니까 사막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민 생활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우리 알아봐야 될 것은 전통 가옥 굉장히 중요하죠. 가옥의 형태는 이러한 기후 환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벽이 두껍고 창이 작고 지붕은 평평한 흙 벽돌집이 나타나더라. 두껍고 창도 작고 지붕은 평평하다. 왜? 이 지역은 일단 기온의 일교차가 너무 크다, 매우 크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일사가 강하다. 세 번째,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자, 요거 강수량이 매우 적다라는 것은 평평한 지붕과 연결이 되고요. 일교차가 크고 일사가 강하다는 것은 요 두 가지 점은 바로 벽이 두껍고 창이 작게 나는 이유와 연결이 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복 생활을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은 강한 일사 모래바람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신을 가리는 긴 옷을 많이 입더라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럼 농업을 보시면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농사를 전혀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농경과 유목이 이루어진다. 농경과 유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을 살펴보시면 농경 오아시스, 외래하천, 관계시설들을 이용해서 오아시스라든지 외래하천, 관계시설들 이용해서 오아시스 농업 또는 관계농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여기서 알아둘 용어가 외래하천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래하천, 바깥에서 들어온 하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강수량이 풍부한 수분 기후 지역에서 발원을 합니다. 발원해서 사막을 흐르는 하천을 우리 외래하천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의 나일강인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일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도가 빨리 안 당겨지는데, 아프리카의 나일강을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을 보시면 여기서 지중해로 가고요. 여기를 거꾸로 한번 따라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인데 이렇게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해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하는데 얘가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아직 끝이 아니야. 얘가 여기를 거의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위성 사진을 봤을 때 초록색 부분은 열대 기후라 했고요. 지금 누리끼리한 부분은 누런색 부분은 건조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나일강이 어디냐면요, 열대 기후 AF 지역에서 발원을 하기 시작해서 요렇게 흘러갑니다. 즉 요 지역은 아무리 나일강이 사막을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일강의 시작점 상류에서는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나일강이 사막 한가운데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하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부르고, 옛날부터 이집트나 이 사하라 사막, 특히 나일강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나일강 주변에
아주 좁은 지역에 농사를 짓고 살았고요. 현재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인구가 1억이 됐는데 나일강 주변 폭 50km 이내에 9,500만 명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나일강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일강 때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당연히 무엇이냐면 유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사육합니다.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되기 쉽겠죠. 신재생 에너지. 특히 어떤 거 일사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을 하기 유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 시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스텝 기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조기후가 건조기후 중에서 사막기후가 연강수량 250mm 미만으로 매우 건조한 기후라면, 스텝 기후는 어떤 기후냐면 연강수량이 250mm에서 500mm 미만이다. 요거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스텝 기후는 쾌페니 기후 구분은 BS라는 코드를 쓰는데요. 연강수량 250mm 이상 500mm 미만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분포 지역을 보면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 아르헨티나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찬정 분지,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북아메리카의 프레리라고 불리는 초원인데요. 대체로 이 분포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사막 주변에서 분포를 한다. 사막 기후 지역 사막 주변에 분포를 합니다. 요게 낫겠죠? 사막 기후 지역 주변에 분포를 하는데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스텝 기후가 어디냐면 사막 기후 지역 주변인데, 일단 요게 선생님이 먼저 빗금을 치는 요 지역입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 남쪽에 지금 초록색과 노란색의 사이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을 스텝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사헬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텝 사헬지대가 첫 번째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사하라 사막 남단에 사하라 사막이 요래 있고요. 그 주변에 사헬지대라는 스텝 초원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의 대표적인 스텝 지역 사막 쪽이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주변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요 주변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가 대표적인 스텝 초원 BS가 나타나고요. 그 밑에 요 고비 사막, 다클라마칸, 키질쿤과 같은 여기는 BW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BW가 나타나게. 그리고 요 주변으로 이렇게 BS가 이렇게 BS 스텝 초원이 나타나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가면 대표적인 스텝 초원이 요 사막 주변에 이렇게 대표적인 스텝 초원이 요 지역, 바로 매우 중요한 요 지역, 여기가 BS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가 이렇게 있고요.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꼭 알아두시고요. 위치 유럽 대륙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제 남아메리카에 보면 팜파스라고 있어요. 팜파스라고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사막 갔을 때 여기가 타골풍의 바람 그늘 지역이었죠. 여기가 BW에서 여기가 파타고니아 사막이에요. 이 파타고니아 사막 주변에 나타나는 초원 지대가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팜파스라고 불러요. 팜파스라고 불리는 스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팜파스라고 불리는 스텝 지역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에 가시면 요렇게 또 사막 지역 근처에 요렇게 초원들이 요렇게 나타나요. 요렇게 초원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초원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BS가 나타나고요. 얘가 미국에서는 프렐이라고 부릅니다. 프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또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뭐냐면 사막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사막 지역 주변에 이렇게 프렐이라는 스텝 초원이 나타난다. 위치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어디 근처에서 나타난다. 바로 사막 근처에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한번 마무리 짓고, 자,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무엇이 길더라?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아요. 얘는 첫 번째 특징, 중요한 특징입니다. 건기는 어떠하다? 길다. 우기는 짧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자라는데 어떤 풀이 자냐? 키가 작은 풀이 자라서 초원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강수가 내리긴 내려요. 강수가 내리는데 적게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입니다. 강수에 의한 유기물의 손실이 적어서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띠는데요. 이러한 비옥하고 검은색을 띠는 우리 흙을 체르노잼이라고 부릅니다. 이 체르노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체르노잼이라는 토양이 발달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최근에 지나친 경작과 방목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2학기에 가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전통 가옥은 어떠냐면 이동식 생활이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짓기 매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이동식 생활을 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도 빨리빨리 이동해서 적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가옥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천막이 주로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텝 기후 중에서는 구대륙의 농모급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이는요. 이 구대륙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의미해요. 요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유목, 양, 염소, 낙타와 가축과 함께 풀면서 가족 단위의 집단을 이루는 유목 또는 관계 농업을 통해서 밀, 대추, 야자 등의 재배가 이루어졌다면 신대륙에서는요. 이 지역의 신대륙, 그러니까 요거는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을 의미해요.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대규모의 상업적 농업이라든지 기업적 방목 그리고 목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신대륙에서는 이런 스텝 기후는 대규모 기업에 의한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기후 그래프를 보면 거의 바닥이죠. 강수량이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이게 뭐다? 얘가 BW 사막 기후고요. 조금 우기에 약간의 강수가 있다. 우리 요거를 뭐라 부른다? BS 스텝 기후라고 부른다. 기후 그래프다라는 거 강수의 특징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건조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는 이제 건조 지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